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 편찬입니다. 자, 이제 또 새로운 단원 들어가죠. 4단원. 나머지 정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2, 3, 4단원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3단원은 뭐 배웠어요? 항등식을 배운 거야. 그걸 왜 배웠냐면은 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자, 개수 이런 것들을 구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것들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운 거고요. 이번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 그 이름도 유명한 나머지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정리는 뭐냐면은 그 중에서 다항식을 처리하는 방법들 중에서 어떤 다항식을 또 다른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 나머지를 구하는 모든 내용들을 배우는 거야. 자, 뭐 하는지 알겠습니까? 우선은 선생님이 이 단어부터 중학교 때 잘 안 쓰는 단어인데 피타고라스의 정리 알아? 알지? 그러니까 이 나머지 정리의 정리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정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수학에서는 용어들이 막 등장합니다. 나머지 정리, 뭐 미분계수의 정의 뒤에 가서 나와요. 그 다음 평행선의 공리 이런 식으로 어떤 거에 대해서는 정리라는 단어가 붙고요. 어떤 경우에는 정의라는 단어가 붙고요. 어떤 경우는 또 뒤에 가서 뭐 기하 같은 경우에 공리라고 하는 게 또 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정리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가장 많이 만나게 될 단어일 거야. 정의랑 정리가 제일 많이 만나게 될 단어인데 이 정리라고 하는 건 영어로 theorem이거든요. 이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막 여러분이 막 말하다 보면 선생님 피타고라스의 정의 아닙니까? 막 이런 말이 나오지만 정의는 약속이야. 이렇게 하기로 약속하자. 뭐 사인은 뭐 이렇게 뭐는 이렇게 하기로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그냥 약속인 거야. 그렇게 해놓으면 어떤 이론 전개가 편리하기 때문에 정리는 뭐냐면은 바로 정의로부터 증명이 가능한 참이란 말은 yes, okay, 거짓이 아니란 뜻이야. 참인 명제. 아직 명제란 단어를 안 배워가지고 또 명제라고 하는 걸 다시 설명을 해야 되지만 그냥 참인 문장, 맞는 문장.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관점인 거죠. 첫 번째는 반드시 증명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또 하나. 그게 맞는 말이어야 돼. 근데 이제 참인 명제라는 거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뒤에 가서 이제 집합 명제 배우면서 배우도록 하시고 일단은 증명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결론을 외우셔야 되는데 그게 나오는 과정 없이 외우는 거는요. 수학 공부를 반토막만 한 거예요. 왜냐면 증명이 가능한 건데 증명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피타고라스 정리 알고 있습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 알고 있잖아. 그런데 중학교 3학년 처음 배울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퀄 c제곱이 되는 과정을 증명했단 말이야. 증명하는 과정이 몹시 많았었어. 현재 선생님이 알고 있는 것만 10가지가 넘어.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논문으로도 발표가 되거든요. 새로운 증명 방법을 찾아냈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피타고라스 정리 전부 다 증명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배울 때 증명 먼저 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외워서 그 결론 가지고 문제를 쫙 푼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느낌은 피타고라스 정리 딱 등장하면은 이 길이가 3에 이게 3에는 제곱 다음 25네. 따라서 이 길이가 5가 되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나머지 정리를 지금부터 쌤이 보여줄 거야. 증명을 할 겁니다. 증명하는 게 중고등학교 과정은요. 수학적 엄밀성보다는 보여주는 자체 그 과정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대학교 전공 과정에서 그 엄밀하게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증명하는 거랑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 포인트가 다른 거야. 어쨌든 이 증명을 통해서 나머지 정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어디다가 사용하는지를 기억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문제 풀 때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자, 정석 교재에 나머지 정리가 설명이 돼 있어요. 1번 다항식을 x-a로 나눈 나머지는 f알파이다. 이게 나머지 정리야. 이게 참인 명제인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말인 거냐면은 이런 거야. 우리가 앞 단원에 배웠던 개념에 의하면은 이 fx를 x-알파로 나누게 되면은
그러니까 1차식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몫이 뭐가 되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 fx가 뭔지 모르니까. 근데 반드시 나머지가 몇 차식이 나옵니까? 무조건 1차보다 작은 상수항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x에 관한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1차보다 작아야 돼. 근데 1차보다 작은 상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수항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식을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이제 3단원에 배웠던 내용이야. 기억나나요? 자, 나머지 정리는 뭐냐면 그 중에서 다른 거 관심 없습니다. 요 나머지만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있습니다. 이 주어진 식의 양변에 x에 뭐 대입하면? 그렇죠. x에 알파를 대입하면 좌변은 f알파가 되고요. 우변은 여기가 0이 되고 나머지가 r만 남게 되기 때문에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나머지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야 지금. 만약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고 하는 식이 있어. 이 식을 x 마이너스 1로 한번 나눠봐. 나머지가 얼마야? 그러면 이것도 막 조립제법하고 나누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나머지를 바로 팍 구할 수 있는 겁니다. x에 얼마 대입하면 되는 거야? x에 1을 대입하게 되면은 이거의 나머지 r은 1 빼기 4 플러스 5니까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게 나머지 정리고요. 중간 과정 없이 빠르게 쫙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용한 성질입니다. 요걸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자 보세요. 2번 일반적으로 다항식 fx를 x에 관한 1차식 그러니까 이제 다항식에서 x-알파가 아니라 앞에 계수가 붙어있는 겁니다. 그렇다가 이랬을까요? fx가 ax 플러스 b로 나누게 되면은 몫은 또 qx가 나갈까요? 나머지는 뭐 r'이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또 이 나머지를 구하십시오. 역시 1차식으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상수항이겠죠. 요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무조건 이 값이 0이 되는 값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정리 핵심은요. 요 x에 뭘 대입하는 거냐면은 이 값이 는영이 되는 x값을 대입하는 게 핵심인데 는영이 되는 x값은 다름 아닌 뭡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를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따라서 f 마이너스 a분의 b 이퀄 r이 됩니다가 됩니다. 이게 바로 나머지 정리인 거야. 나머지 정리가 별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리는 어디다 써먹느냐? 1차식으로 나눌 때만. 무조건이야.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초스피드로 구하는 방법이 나머지 정리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확장이 돼서 2차식, 3차식, 4차식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를 구할 때에도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걸 지금부터 이번 시간 동안에 필수예제 1-4번까지, 4-4번까지 하거든요. 그 4-4번까지 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로서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개념은 이게 끝입니다. 되겠어요? 고등과정이 막 기막힌 걸 배우는 게 아니야. 고등과정이 중학과정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고3 될 겁니까? 될 거잖아. 고3 되면은 엄청난 거 배우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고3 과정이 돼도 이 고1 과정, 고2 과정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면은 어느 순간 너무 당연한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항상 이런 얘기해요. 선생님 고3 수업을 주로 하거든요. 근데 고3 수업을 할 때 학생들한테 얘들아 고등학교 수능 수업 고등학교 뭐 논술 수업, 고등학교 과정이 아무리 어려워봤자 고등학교 수학은요, 고등학교 수학이야. 고딩 수학이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고등학교 수학이 아무리 어려워봤자 대학 과정에 막 심도 있는 내용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양이 굉장히 방대한 것도 아닙니다. 딱 교육 과정의 내용. 딱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다양하게 깊이 있게 출제가 되는 게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의 수학이고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이고 논술이고 내신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도 마찬가지야. 중학과정 공부했던 거에 비해서 훨씬 더 고등과정이 복잡하고 계산 단계가 많고 호흡이 길고 맞아. 하지만 그래봤자 고등학교 수학인 거야. 선생님이 이걸 폄하하는 게 아니야. 그 한계치가 분명하기 때문에 겁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4-1번. x에 관한 다항식 3차식이 나와 있네요. 이거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3하고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3하고 3이고,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이게 뭐냐면 전부 다 x에 관한 1차식으로 나누었죠. 그리고 나머지가 지금 뭐 이건 나눴던 다음에 나머지 0이라는 뜻입니다. 나머지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나머지 정리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식에다가 x에 얼마 대입하면 x에 이걸 0으로 만드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를 대입하게 되면 이 값이 마이너스 1, 여기는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되고요. 요 값이 지금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x-1로 나누게 되면은 x에다가 얼마 대입하면 2를 대입하면 요게 나머지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것은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고요. 요 값이 문제에서 3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또 x-2로 나누면 나눠 떨어집니다. x에 얼마 대입하면 2를 대입하면 나머지가 0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x에 2 대입하면 0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8 플러스 4a 플러스 2b 플러스 c는 0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 세 가지씩 풀면은 상수 a, b, c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식을 구하면 이거 두 식이 거의 비스무리하다. 아래에서 위에 걸 빼면은 좌변은 2 플러스 2b가 남고 요 값이 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 넘기면은 2b는 4가 돼서 b는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b에다가 2를 뭐야? 그죠? b가 2가 되고요. b에다 2를 집어넣게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돼서 a 플러스 c는 0이 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식이 되는 거죠, 지금.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주어진 식이랑 같이 연산하는 거죠. b에다가 2를 대입하게 되니까 이 값은 8 플러스 4가 4a 플러스 c를 더하면 0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네요. 4a 플러스 c 플러스 8 플러스 4니까 12 이퀄 0이 되고요. 또 a 플러스 c도 0이 되니까 위에서 아래 거 빼게 되면은 3a 플러스 12는 0이 돼서 a는 마이너스 4 됐습니까? b는 방 구했죠? 2 c는 더하면 0이 되는 거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네, 되겠죠? 두 번째, 이 다항식을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십시오.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x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는 거야.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이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x 플러스 2로 나누면 x 플러스 2의 몫은 px 나머지 써가지고 이 식에다가 오른쪽 왼쪽 비교하면서 문제를 풀었는데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나머지 정리는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는 이렇게 굉장히 심플하게 x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8 플러스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c를 구하는 게 바로 나머지가 되고요. 마이너스 8에 아까 a를 구하니까 a 값이 마이너스 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6이 되고요. b가 아까 2였죠. 마이너스 4가 되고요. 플러스 c는 c가 얼마였습니까? c가 4였습니까? 네, 이렇게 돼서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24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 다항식을 x-p로 나눈 나머지가 12일 때 실수 p의 값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한마디로는 요 x 아래에 p를 대입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죠. p의 세제곱 마이너스 4p의 제곱 플러스 2p 마이너스 플러스 4 이게 문제에서 12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a가 마이너스 4, b가 2, c가 4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식에다가 x에 p를 대입한 게 나머지 나오는 건데 그게 1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푸는 겁니다. 자,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이제. 이거를 못 푼다고 절대 지금 고민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 식 자체는 뭘 푸는 거야? p에 관한 3차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바라보냐면 p에 관한 3차 방정식인 거야. 근데 우리 3차 방정식 푸는 거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어. 그러니까 현재 요 시점에서 요 3번 문제를 여기까지는 했는데 이 다음을 못하는 거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3차 방정식 푸는 거를 배우면 돼. 언제 배우느냐? 좀 있으면 배워. 4단 후반부에 인수정리를 배우는데 그 인수정리를 배우고 나면은 3차 방정식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뒤에 가서 또 뭐 2차 방정식 또 고차 방정식이 또 따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걸 갖다가 하는 과정은 네. 여기서는 이제 선행의 선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보시고 어쨌든 나왔으니까 해보겠습니다. 이 식을 넘기면은요. 이 식이 p의 세제곱 마이너스 4p 제곱 플러스 2p 마이너스 8이 되거든요. 그럼 이 식이 어떤 특징이냐면 공통인수가 있습니다. 앞에 두 덩어리를 p의 제곱으로 묶어내면 이 값이 p 마이너스 4가 남고요.
여기는 2로 묶어내면은 p-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식은 p-4로 묶어내면은 p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고 는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가 지금 넘어간 거야. 그래서 왼쪽으로 인수분해한 겁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p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만족하는 p가 4가 되거나 또는 요 값을 0으로 만드는 p의 제곱은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실수 범위에서 구하기 때문에 문제에서 실수 p의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복소수 단원에서 p의 제곱 플러스 2가 0이 되는 p 값을 배우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2i라고 해서 배웁니다. 근데 이거는 복소수 범위고 실수 조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실수 조건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이제 문제 풀 때 왜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수 조건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 실수 조건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인데 그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거야. 그래서 이 정석 교재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단원 간의 연관이 돼서 문제 하나하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하나를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이 고등학교 상 과정에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나면은 이 조건 하나하나가 다르게 보이는 거야.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실력이 늘어나는 거야. 실수 조건이 왜 있지? 아, 그렇구나. 자, 되겠습니까? 41번.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2번. 자, x에 관한 다항식 4x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지고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가 3일 때 a, b, c 값을 구하십시오. 자, 요건 되게 쉽습니다. x 플러스 1이 나눈 나머지 3이라는 말은 여기 주어진 식에 x에다 얼마 대입하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은 그럼 이 값이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32 플러스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c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요 값이 지금 얼마가 된다는 뜻이야?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가 3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식 하나를 얻은 겁니다. 되나요? 자, 그 다음으로 얻어야 되는 식은요.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지는데 이게 이제 2차로 나누는 거니까 조금 어색하잖아. 근데 이게 이제 나머지 정리가 나오는 과정을 이해한 학생들은요. 의외로 쉽습니다. 지금 여기 주어진 식이 있어. 4x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게 지금 나누어 떨어진다는 뜻은 x제곱 마이너스 1의 몫은 1차식 이런 느낌인 거야.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은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px 이런 느낌인 거야. 왜냐면 px를 지금 현재는 모르잖아. 근데 어쨌든 px 자체가 뭐 굳이 구하자면은 이 식은 4x 플러스 알파 뭐 이런 꼴일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주어진 식에서 오른쪽 왼쪽 비교해봐. x에 1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0인 거야. 그러면 이게 0이 되는 겁니다. x에 마이너스를 대입합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0입니다. 그럼 이게 얼마가 됩니까?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문제에 따라서 나누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막 나머지가 안 나와 있고 좀 복잡한 문제는 아까처럼 이 식을 뭐 몇 x 플러스 얼마로 놓고 문제를 푸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이 식은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결국에는 이런 문제구나. 여기 주어진 식에 x에 1을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4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고 0이 되고요. 여기 x에 마이너스를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4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는 0이 되면서 결국엔 나눠 떨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식을 3개 얻은 겁니다. 이 3개 식을 풀면 a, b, c가 나오는 거죠. 자, 이거 위에서 아래까지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8 남고요. 0이 되고요. 2b가 되고요. c가 0이 되고요. 0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b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a 플러스 c는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식을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은 자, b에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이것이 플러스 8이 되고요. 이 플러스 8이 이렇게 연산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4 넘어가니까 플러스 27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4a 플러스 c는 27이 되고요. 아래에서 위에 것 빼면은 3a는 27. 따라서 a 값은 9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b 값도 구해볼까요? b 값은 아까 마이너스 4가 나왔죠? 자, c 값도 구해볼까요? a 플러스 c가 0이기 때문에 c는 마이너스 9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됐죠? 오케이. 다음 문제. 필수 예제 43번. 다항식 p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4이고 오, 좋아. 다항식 px가 뭔진 모르지만 x-1로 나눈 나머지는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p1이 나머지고요. 그게 문제에서 4라고 나온 겁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x-2로 나눈 나머지,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6이니까 p의 괄호 열고 마이너스 1은 6이란 뜻이야. x-2로 나눈 남은 10입니다. p의 괄호 열고 이 값이 10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랬을 때 질문. 다항식 px를 와, 이제 드디어 이 나머지 정리의 응용이 나왔습니다. 1차식이 아니야.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단, px가 뭔지를 몰라. 앞에 문제하고 차이점 알겠습니까? 앞에 문제는 px가 몇 차식인지, 어떤 식인지가 나와 있는데 안 나와 있습니다. 항등식으로 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원리는 항등식이지만 px를 구할 수가 없는 문제야. 근데 이렇게 생긴 식으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구해라는 뜻이니까 결국엔 이런 말입니다. p의 괄호 열고 x는 지금 요 식으로 나누는 겁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누면 몫은 qx가 되고 나머지가 나올 때 요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 나머지 바로는 못 구하지만 이건 알겠네요. 3차식으로 나왔네. 나머지 몇 차식? 2차 이하의 식. 따라서 이 식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꼴로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a, b, c만 구하면 답이 되는 거야.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는. 모르는 문제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식을 몇 개 알고 있습니까? 3개를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원리 자체가 이 qx나 px는 모르지만 이 주어진 식의 조건을 통해 가지고 a, b, c는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여기 주어진 식이 반드시 이 위에 거랑 관계가 있을 때만 풀 수 있습니다. 자, 요 식은 인수분해를 해보면은 뭐 보이죠 이게? x제곱으로 묶어내면은 x-2고요. 마이너스에 x-2이기 때문에 이 식은 정리하면은 x 플러스 1에 x-1에 x-2가 되고 요게 이제 qx라고 하는 거 앞에가 네, 이런 꼴이 붙어 있는 겁니다. 왜 붙어 있느냐? px를 몰라. qx를 몰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을 0으로 만들어야지만이 qx하고 관계없이 이 앞덩어리 0이 되기 때문에 이 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x에 얼마 대입합니까? 2를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합니다. 2를 대입합니다. 이러면서 이 값들을 대입하게 되면은 이 가운데 덩어리가 사라지면서 px와 요거 사이의 관계식이 얻어지게 되는 거죠. 자, x에 1부터 대입하겠습니다. 좌변 얼마입니까? p1. 오케이. 4입니다. 우변 얼마입니까? 이게 0이야. 1 대입하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나옵니다. 자, x에 마이너스를 대입합니다. 얼마입니까? 이 값은 6입니다. 대입하게 되면 이 값은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됩니다. 이번 x에 2를 대입합니다. p2입니다. 여기는 12가 되고요. 여기는 4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요거 세 식을 풀면은 a, b, c가 나오는 거죠. 자, 원리가 의외로 간단합니까? 그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 식은 이제 위아래 식을 빼고 나면은 좌변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우변은 2b가 되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하고 c만 구하면 되는 거야. b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하고 나니까 넘기면 자, 다시 써볼게요. a 플러스 c는 5가 남고요. b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게 되니까 넘기면은 4a 플러스 c는 14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아래에서 위에 거 빼면은 3a는 9가 나와서 a는 3이 나오고요. 됐어요? 자, C값은 얼마가 나옵니까? 2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나머지는 A가 3이니까 3X의 제곱, B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 C가 2니까 플러스 2. 요게 우리가 얻고 싶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자, 원리 알겠습니까? 나머지 정리가 뭐라고요? 1차식으로 나눌 때 그것의 나머지를 처리하는 거야. 1차식으로 나눌 때. 근데 이 식은 1차식으로 나누는 문제가 아니잖아. 3차식으로 나눴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푸느냐? 이렇게 푸는 거야. 3차식으로 나누면 그 나머지는 무조건 2차야. 그러면 모르는 문자가 3개가 나와. 이 3개에 관해서 식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 논리로 푸는 거야. 되겠죠? 잘 따라와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필수의 4번. 자, 교재는 어디를 보시느냐?
53페이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다항식 fx를 x 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누는 몫은 x 플러스 2다. 뭔가 이제 앞에 문제하고 다르지. 나머지가 아니라 몫이 나왔어. 근데 아마도 이 교재를 구성하는 특징상 나머지 정리나 관계가 있겠지.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x-1로 나눈 나머지. 이거는 딱 나머지 정리야. 좋아. 그럼 봐봐. 다른 건 모르겠고 요거를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f 얼마는 마이너스 2입니까? f 1은 마이너스 2. 그러니까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것만 식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x 마이너스 6이다. fx를 구하십시오. 야, 그래. 그럼 이 말인 거야 지금. 자, 봐봐. fx를 구하는 거야. 이 fx를 구하는데 첫 번째 식은요. x 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나온 게 아니라 몫이 x 플러스 2가 나왔다는 뜻이야. 여기까지는 알겠니? 그럼 그 나머지는 몇 차식일까요? 3차식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2차식인 거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fx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가 문제에서 마이너스 2니까 요 식을 하나를 여러분이 추가로 얻은 거지 지금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걸로 나눈 나머지가 나와 있는데 안타깝지만 요걸 갖다가 식으로 다시 한번 쓰면은 fx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몫은 px 나머지가 플러스 x 마이너스 6 지금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지금. 이걸 통해서 이제 fx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구하는데 요 자체를 봤더니 좋아 x에다가 얼마 대입해보지? 뭐 1 대입하고 마이너스 대입하고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이 px라고 하는 값 자체가 여기 주어진 값이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뭐 대입해가지고 어떻게 f 얼마를 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 식에서 지금 a, b, c 세 개를 구하면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식이 몇 개 나와야 됩니까? 식이 3개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식이 3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식 하나를 얻은 겁니다. 이 주어진 식의 양변에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식이 하나가 나오는 거야. 그럼 2개를 얻어야 돼. 근데 그 2개의 식이 이걸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앞이 이런 식이 아니라 x-1에 x-2로 나눴을 때 뭐 그 값이 얼마이더라 하면 x 뭐 플러스랄까요? x 플러스라면은 x에다 마이너스를 대입하고 x에 2 대입하게 되면은 얼마가 되는지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대입하게 되면은 식 3개 나오니까 답이 나오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지만 문제는 풀 수 있어. 그 이유가 뭘까? 봤더니 이 fx가 그냥 fx가 아니라 이 fx가 여기 주어진 식이 이거랑 관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고급 테크닉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이야. 잘 봐야 돼요. 근데 여기 주어진 식은요. fx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여기 인수분해 되는 거 보입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1이 지금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가 x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보이나요? 이게 보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기 주어진 식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식에서 지금 이 앞에 부분이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눈 어떤 몫에 해당하는 부분과 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 요 나누는 수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 식과 이 식을 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주어진 식은 2차식이고 1차식인데 그럼 a가 0인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야. 모르는 거야. 자, 왜냐면은요. 이거는 3차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가 2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2차로 나눈 식이기 때문에 식 자체는 동일하지만 얘가 얘 같고 얘 똑같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야. 2차식으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1차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3차식 나누면 나머지가 2차식이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물론 3차 나누면 나머지가 1차가 될 수도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로 관계로부터 무조건 A가 0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뭐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렇게 구하는 거야. 여기 주어진 식을 지금 이걸로 나누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지금 fx가 어쨌든 위에 첫 번째 주식은 이거 플러스 이거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앞덩어리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를 나눈 나머지가 x 마이너스 6이라는 뜻은 이 부분은 나누어 떨어지고 이 부분에 의해서 x 마이너스 6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x 마이너스 6이 나온다는 것을 일반화시켜서 표현하는 뜻은 이 부분은 반드시 2차식이야. 그러니까 그 2차식이 x 마이너스 6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게 핵심이야. 이게 핵심이야. 이 부분을 a에 괄호 열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다시 fx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로 나누면 나머지가 x 마이너스 6이야. 지금 진짜 실력정석스러운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게 나머지인데 그럼 역시 이게 위에 거랑 동일한 식 아니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 아래 것도 역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나누면 나머지가 x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돼. 근데 그중에 앞부분은 나눠 떨어져. 그러면 뒷부분을 나누면 x 마이너스 6이 나와야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뒷부분도 2차식이잖아. 그럼 반드시 몫이 있는 거야. 그 몫이 얼마입니까? a입니다. 이 식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로 나누게 되면 당연히 몫이 a가 남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고 이 뒤에 x 마이너스 6이 남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식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눈 거예요 지금. 이거 알겠어요 지금? 그래서 결과적으로 fx는 요러하게 쓸 수가 있고 이 중에 a 값만 구하면 답이 나오는데 그 a 값이 뭡니까? f1은 마이너스 2를 이용하는 겁니다. 양변 x에 2를 대입하게 되면요. 자, 마이너스 2가 f1이죠. 여기다 1 대입하게 되면 여기는 1이고요. 여기는 2고 여기 3이니까 여기는 6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 대입하게 되면은 플러스 a 마이너스 5가 나와서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주어진 요 식이 fx야. 이 식이 fx입니다. 그러니까 fx가 뭐냐면요. x세제곱 플러스 1에 x 플러스 2에 그 다음에 나머지가 뭐라고요? 마이너스 3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플러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생긴 식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고 이런 나머지가 남는 거예요 지금. x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이게 나눈 수, 이게 목, 이거 전체가 나머지가 되는 거고요. 왜? 3차로 나눈 거랑 2차로 나눈 거는 나머지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연히 같은 경우가 있는 것뿐이야. 기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답이 됩니다. x의 세제곱 4제곱이네요. 쏘리. x의 4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하면 플러스 2x의 세제곱 x 제곱항은 여기밖에 없습니까? 마이너스 3x의 제곱 x 1차항은 x 플러스 3x 플러스 x니까 플러스 5x가 남고요. 됐죠? 자, 상수항은 여기는 2 여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9에서 2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7 요게 fx가 되겠습니다. 자, 됐어요? 필수예제 4-4번이 너무너무 중요해.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다른 문제 같은 경우 x에 얼마 대입하고 얼마 대입하고 얼마 대입해서 식 3개 얻고 문제를 푸는데 여기 풀 수가 없습니다. 풀 수가 없지만 문제를 풀 수 없느냐? 문제는 풀 수 있는 거야. 그런 방법이 안 될 뿐이지 지금 했던 요런 방법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 이 앞단원 3단원이나 지금 하고 있는 요 4단원에 나와 있는 고급 문제들은요. 전부 다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거나 또는 앞단원 배웠던 x 플러스 1의 제곱, 세제곱 이런 항이 있으면서 무언가 식변형을 하지 않고 단순 숫자 대입만 하면은 문제를 풀기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고 요거를 해결할 수만 있으면 끝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다음 시간에 4-5번 문제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인수정리 그 인수정리가 직접 고차식을 인수분해하고 고차방정식을 푸는 핵심적인 원리가 되고요. 그 내용을 공부를 하면서 4단원의 이론편 부분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